예,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태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시경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태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잠깐만 얘기할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4분기가 2,360억이 나왔습니다. 무려 94%가 줄었고요. 줄어들 거는 뭐 예측을 한 건데 시장의 예측치가 4,564억이었습니다. 4,500억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4분기 영업이 2,300억이 나왔으니까요. 쇼크죠. 예. SK 하이닉스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와서 이것도 좀 오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개장하면 2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이번에 한상혁의 나비 효과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와 대응 전략을 얘기할 텐데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최인 앵커가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때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렸던 이 바이러스 가장 유력한 숙주로 박쥐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 야생의 맛을 즐기려다 야생의 역습을 불러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8천여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17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총 6명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WHO에서는 이 미루고 미뤄왔던 비상사태 선포를 나섰습니다. 늑장 대응이다, 이런 평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09년 신종플루 이후에 총 6번째 이 비상사태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좀 꽁꽁 얼어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들 이 명절 연휴를 끝내고 잇따라 개장을 하고 있는데 문만 열었다 하면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습니다. 설 전에 코스피가 227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가 주저앉았었고요. 코스닥도 650선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좀 증시 조정의 시작일 거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많은 걱정하실 텐데요. 간밤 미국 증시는 또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반등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변동성이 이렇게나 커진 지금 2월의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한상혁의 나비 효과에서 체크해 보시죠. 예,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비슷한 감염병 사태와 비교를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는 없고요. 곧바로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오히려 이 매도에 동참하지 말고 기회를 노리라는 쪽도 있잖아요. 어떤 전략이 좋은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 사항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적정 시점에는 종목들을 매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적정 시점이 언젠데?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오실 수가 있죠.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한 2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잠복기에도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2차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설 연휴 전부터 감염자가 이제 발생이 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 아마도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가 확진자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절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지금 WHO에서도 비상사태를 좀 선포를 했죠. 저는 이제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게 된 이후부터 주식 종목들을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니까 오히려 주가는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아마도 다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악재를 수습하는 구간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주식을 매도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제 끝난 FOMC 회의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는 큰 틀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점은 전혀 없어요. 회의 직후에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도 동결이 됐고요. 통화정책 성명에서도 기존의 이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점인데요. 연준은 지난 10월부터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을 600억 달러씩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연준은 4차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시키면서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10월부터 기점을 해가지고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 진행되었던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기조가 2분기 말까지 충분히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었고 단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개입했던 레포 거래 역시도 4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말은 연준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에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미 연준뿐만 아니라 ECB에서는 약 250억 달러,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에서도 150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 중앙은행들이 월 1,000억 달러씩 시장에 뭉칫돈을 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데이터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 역시도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10월 수출액 증가액이 마이너스 14.9%를 찍기는 했지만 이를 저점을 점차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수출액이 394억 달러로 작년 월 평균 수출액이 452억 달러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올해는 영업일수가 작년 대비해서 3영업일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해 2월 수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이 시장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수출액 증가액이 플러스 전환한다. 이 말은 증시 역시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적용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니까 수출이 잘 되면 당연히 증시 환경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쯤부터는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삼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면 과제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영향을 기간적으로 또 영향 미칠 수 있는 유동성이나 경제 수출 동향을 봤을 때 매도에 동참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IT 섹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당장은 좀 더 민감한 건 이제 중국 소비주예요. 중국 소비주가 올라오다가 이 영향을 맞아서 변동성이 크고 하락하기 때문에요. 중국 소비주는 기회일까요? 네. 1월 연초에 저희가 첫 주제로 이제 중국 소비주를 예. 좀 다뤘었는데 그때 생각이랑 지금이랑 저는 변한 건 없습니다. 올해 내내 위안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올 한 해 동안에 중국 소비주들을 꼭 보셔야 될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그리고 제로투세븐, 레이 이렇게 4종목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호텔신라 한번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호텔신라 연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따박따박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터지면서 며칠 만에 연초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이고 면세점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개 분기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1분기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악화가 될 거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이런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우리가 이 주가 수준이 제가 표시를 해놓은 가격대가 있습니다. 87,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87,000원 이 이하부터는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면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기 전에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파라다이스는 2018년 4분기에 대규모 적자들
보인 이래로 2019년 1분기에 적자폭을 축소했고 2019년 2분기에도 적자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알령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흑자 전환을 했다는 모습은 올해 파라다이스 시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미리 좀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이렇게 좋아지지만 주가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이하 때부터는 분할로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와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호텔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에 비해서는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소비주 전반적으로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점을 찾아 들어가야 될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될 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런 관점으로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급락한 중국 소비주의 투자에 매매 기회가 있다. 예, 관심 가질 종목 다시 언급해 주셨고요. 그 밖에 또 이제 2월을 맞습니다. 2월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제가 머니투데이 기사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 한번 보시면요. 애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올해 이제 신형 아이폰 생산 대수를 각 부품 공급사에 10% 정도 증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아이폰은 5G 모델로 출시될 것인데 대기 수요가 큰 만큼 올해 출시될 아이폰 판매량도 역대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이폰 관련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을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애플이 올해 모델부터는 신규로 TOF라는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탑재를 할 건데요. 이 TOF라는 3D 센싱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LG 이노텍으로 카메라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올해 처음으로 채택하는 이 TOF 카메라 모듈로 인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BH라는 종목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OLED 패널에 들어가는 RF PCB를 생산하는 업체죠. 메인 벤더이기 때문에 BH의 수혜도 마찬가지 아이폰의 판매 증가와 함께 BH의 수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BH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와이오타형 RF PCB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BH는 하락 심하다. 지금부터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상혁의 나비효과. 오늘은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중국 주 대응 그리고 2월에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연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일부 정리하겠습니다. 다소 좀 오늘도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